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쉽고 빠르게 부트스트랩을 활용해서 반응형 웹을 같이 만들게 된 킴쌤 김세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날이니까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큰 계략적인 부분을 좀 함께 할 텐데요. 일단 부트스트랩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살펴보고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부트스트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간략하게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트스트랩이란 무엇인가? 요즘에 굉장히 웹디자인에서 핫한 이슈가 반응형 웹디자인입니다. 반응형 웹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바이스 장치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데스크탑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타블렛에서 보는 것 그리고 작은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를 볼 때 레이아웃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은 스마트폰에서 본다면은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미지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레이아웃으로 보여주는 반응형 웹이 가장 큰 핫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위터 여러분 아시죠? 트위터의 개발자들이 이 트위터라고 하는 그 매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우선으로 해서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만 보는 게 아닌 타블렛에서도 그리고 큰 데스크탑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반응형 웹을 개발을 하면서 이 트위터 개발자들이 사용했던 코딩 방식이 굉장히 핫 이슈가 돼서 이렇게 쉽게도 반응형을 만들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트위터 개발자들이 만들었던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것이 바로 부트스트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개념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웹디자인, 거기서도 반응형이죠. 반응형 웹디자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CSS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CSS를 지금 여러분이 듣는 순간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응형이 아닌 기본 웹페이지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사실 지금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처음 공부하는 단계라서 기본적인 웹페이지 만드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쉽게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의 클래스 선택자에 정의된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CSS 굉장히 좀 이제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해서요. 우리가 뭔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본 구조를 짰을 때요. 그걸 가지고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웹페이지에 색상을 입힌다든지 크기를 뭔가 설정한다든지 등등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CSS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CSS에서 사용을 하는 다양한 선택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클래스 선택자의
의해서 우리가 많은 스타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택자의 종류에는요, 다양한 선택자들이 있습니다. ID 선택자도 있고요, 클래스 선택자도 있고, 뭐 태그 선택자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선택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클래스 선택자에 의해서 정의가 된 클래스 선택자는요, 다수에게 많은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점으로 시작하는 그 선택자가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에 의해서 정의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한 동적으로 우리 뭔가 웹페이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예를 들면 뭔가 클릭했을 때 창이 뜬다든지 뭔가 경고창이 뜬다든지 뭔가 클릭했는데 휘리릭 넘어간다든지 등등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동적인 요소다라고 부르는데 그런 요소들을 만들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러그인의 라이브러리 어떤 도서관, 보관소 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SS와 부트스트랩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스타일 시트인 CSS인 경우에는 스타일 속성을 우리가 직접 모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카레라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CSS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호박도 직접 다듬어야 되고요. 감자도 썰어놔야 되고 양파, 햄 뭐 이렇게 전부 일일이 다 준비를 해서 카레라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반면에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스타일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레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운맛도 있고요. 일반적인 뭐 순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카레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 먹기만 하면 카레를 맛있게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CSS는 우리가 만든 구조에서 뭔가 색깔을 입히고 구조를 만들려면은 일일이 뭐 크기를 지정한다든지 색상을 지정한다든지 일일이 지정을 해야 되는 반면에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모가 둥근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모가 둥근 스타일이 클래스명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라운디드라는 클래스명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요소에 이미지 라운디드라는 클래스명만 지정을 하면 모가 둥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보더 레디우스 값이 6픽셀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스타일을 그냥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카레 맛이 나지만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직접 스타일 속성을 작성을 해야 되고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의 클래스명을 알아야지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부트스트랩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이미 모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명을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면서 직접 코딩도 해보고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도 갖다 사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이 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명을 공부하는 게 바로 부트스트랩을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살펴보죠. 자, 일단 CSS,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시트가 부트스트랩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응형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다음 강에서는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지 않고 간단한 반응형을 일단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부트스트랩을 활용해서 반응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반응을 만드는다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일일이 다 각각 화면을 분할해서 몇 %씩을 가져갈 건지를 예,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스타일을 만들고 각각 디바이스 장치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할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 부트스트랩은 그리드 시스템이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클래스명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내가 어떤 디바이스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것인지를 예,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드 시스템은 바로 예, 부트스트랩의 가장 예,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컴포넌트. 그래서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입니다. 부트스트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로 해서 CSS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일일이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활용도 해보고 적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예,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이거든요. 동적으로 뭔가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이제 알고 코딩을 짜게 되는데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은 그냥 그 해당하는 요소의 이름만 예, 잘 알고 있고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코딩 예, 자바스크립트의 메소드 같은 것만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 다양하게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번 스타일을,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 예제는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버튼은 흰색 버튼도 있고, 파란색, 녹색,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버튼의 색깔은 없지만, 요 텍스트에 예, 색상이 파란색인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버튼을 내가 만들고자 할 때, 스타일을 직접 이제 짜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 버튼에 대한 위드 하이트, 가로, 세로의 길이를 설정하고, 그리고 보더 값을 내가 어떤 색상으로 주겠다라고 스타일 정의를 해줘야 되고, 이 보더 레디우스, 이 가장자리의 반지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일일이 코딩을 해야 되는 반면에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은 자, 요렇게 클래스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btn 그리고 btn 디폴트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명 그리고 btn-primary라는 클래스명만 갖다가 내 요소에다 사용을 하면 자, 요런 파란색 버튼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뭐 btn success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활용을 하면은 네, 녹색 버튼을 만들 수 있고 btn info라는 클래스명을 사용하면은 이런 하늘색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좀 빨간색 버튼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흰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일일이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그다음에 뭐 텍스트의 그냥 일반적인 컬러는 화이트, 보더 레디우스는 뭐 6픽셀, 위드 하이트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btn이라는 클래스명을 한번 사용을 하고요. 클래스명은 2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칸을 띄고 나서 btn
Danger. 자, 빨간색은요, BTN Danger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어요. BTN Danger라는 클래스명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버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는 이 컬러들이 흰색, 뭐 파랑색, 녹색,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이제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이 컬러들이 바로 부트스트랩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테마 색상입니다. 여러분, 네, 이 색상들을 한번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색상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마 색상이 이 정도 색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한번 직접 코딩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우리 부트스트랩 웹사이트에서 해당하는 클래스명이 어떤 클래스명이 있는지 뭐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코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켰어요. 자, 우리 이 서브라임 텍스트는요. 지금 프리웨어로 여러분이 웹상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직접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이제 이 회사에서 페이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한 번씩 이렇게 알러트 경고창이 좀 뜨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불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 땡큐 괜찮다 일단은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강에서요 요거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개략적인 우리 내용을 한번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HTML 문서를 이제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바디 태그, 우리 구조를 짜는 부분이 바로 바디 태그 안쪽이죠. 여기다가 div 태그를 하나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헤드 태그 안에서 제가 스타일을 직접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div를 선택해서 자, div라는 태그를 선택했을 때 이 div야 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너의 스타일을 바꾸겠다 라고 불러주는 div 이 태그 명을 우리는 태그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iv를 선택해서요. 스타일을 입력할 때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해당하는 div에 대한 스타일을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로를 일단 20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세로를 한 똑같이 한 200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위드 하이트죠. 가로 세로 200 픽셀로 설정을 하고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설정을 오렌지색으로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만 스타일을 기술을 했을 때 직접 웹페이지 창에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200 픽셀인 사각형이 오렌지 색깔의 사각형이 뜨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뭐가 둥근 형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속성을 줘야 되냐면 보더에 반지름을 주겠다라고 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6픽셀로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인터넷 창에서 살펴보면은 HTML 문서를 띄어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보더의 레디우스 값이 6픽셀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코딩을 우리 연습을 할 때는요. 물론 이제 우리 브라우저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다양한 크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우리는 크롬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크롬이 개발자 모드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코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 모드 요소 검사를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 최신 기술들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롬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도 코딩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크롬을 통해서 본인이 코딩 짠 웹페이지를 확인을 같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까지 제가 이렇게 줘봤는데 이렇게 일일이
색상도 지정하고 뭐 이렇게 반지름의 값도 지정을 하고 하는 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인 CSS 스타일이죠. 내가 뭔가 div라는 구조, 벽돌을 쌓고 그리고 그 구조를 이름을 불러서 태그명으로 태그 선택자로 이름을 불러서 너에게는 가로 세로로 200픽셀을 주고 오렌지 색깔의 배경을 주고 보더에 레디우스 반지름은 6픽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직접 CSS를 서술을 했는데요. 자, 우리 부트스트랩에서는요, 어떻게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부트스트랩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트스트랩 사이트가요, 그냥 한글판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문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getbootstrap.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영문판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영문판 사이트를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좀 영어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또 한글판으로 번역된 우리나라 사이트도 있습니다. 한글판 사이트는 getbootstrap.com에서 get이 빠지고 bootstrap에 k가 붙어서요. bootstrapk.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한글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판 버전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분이 영문판을 보면서 영어 번역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글판이 약간 번역이 약간 이렇게 콩글리시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이해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영문판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나는 영어 번역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bootstrapk.com 사이트 한글판으로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제가 한글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사이트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에 대한 설명, 부트스트랩은 반응형이다. 모바일을 우선으로 만들어진 웹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짜여져 있는 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짜여져 있는 틀을 어떻게 갖다 쓰느냐 해서 부트스트랩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바로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이 부트스트랩 코딩을 짜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CDN이라고 해서요. 우리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컨텐츠를 직접 다운받지 않고도 그냥 웹상에 띄어져 있는 파일을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들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서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다운 받는 거 다음 강의에서 좀 해볼 거고, 쉽게 그냥 링크 거는 방식으로도 해볼 건데, 제가 일단은 여기 헤드 태그 안에다가요, 붙여 넣어 볼게요. 링크 방식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서 여기 소스들을 내가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요, 여기 우리 이제 핵심 요소들 있었죠? CSS,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해서 각각 이제 우리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CSS로 들어갔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을 쭉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처음에 볼 때는 사실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계속 이 사이트를 엄청나게 들어가 보고 각각의 해당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갖다가 사용을 하고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수록 이 페이지가 이제 머릿속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많이 해야 내가 부트스트랩을 활용해서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여러분 아주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다양한 스타일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좀 색깔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폼 태그를 다양한 스타일로 바꾸는 그런 요소들도 쭉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씩 좀 살펴볼 거지만요. 색깔이 있는 것도 요소들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도움 클래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잠깐 가서 보면은 텍스트 색깔을 주는 카테고리 테마가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 태그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텍스트 대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클래스명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배경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BG 워닝이라고 하는 클래스명만 사용하면 쉽게 노란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BG 워닝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더 값을 동그랗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또 클래스명이 전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를 주는 클래스명, 여러 가지 클래스명이 이렇게 쭉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나 그런 스타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코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제가 구조에다가 p 태그를 하나 추가를 시켜볼게요. p 태그를 추가를 시키고 여기다가 로렘을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5개의 단어로 된 문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자, p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여기서 이렇게 일단 미드 하이트만 좀 줘볼까요? 간단하게 가로 200에 세로 200짜리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주고 나서 여기에 제가 배경은 안 줄 거예요. 배경은 안 줄 거고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요. 클래스명으로 BG 아까 우리 BG 워닝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면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기술을 했을 때 스타일에서 배경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BG 워닝이라는 클래스명을 사용했더니 자, 이렇게 연하게 지금 굉장히 연해 보이네요. 굉장히 연한 노란색이 배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잘 안 보이니까요. 워닝을요. 클래스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까 약간 핑크색 톤, 빨간색 톤의 배경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클래스명이 BG 데인저가 있었습니다. BG 데인저로 클래스명만 바꿔보면은 이렇게 핑크색 톤으로 해가지고 배경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뭐가 둥글게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클래스명은 2개 이상을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칸을 띄워주고요. 클래스명에 한 칸을 띄워주고 이미지 대시 라운디드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하나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F5번으로 리플래시를 해보면은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더 값에 6픽셀 정도의 둥근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줬던 이 방법은 직접 CSS를 기술해서 스타일을 만든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만드는 이 방법이 바로 부트스트랩에서 뭔가 원하는 해당 요소의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클래스명만 기술해서 간단하게 어떤 원하는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미지 라운디드라는 클래스명이 도대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보더 값이 자동으로 생겼느냐?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자, 답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결을 했던 링크 파일 있죠? 링크 파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파일이
두 개는 CSS 파일이고요. CS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J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석 처리가 잘 되어 있네요. 합쳐지고 최소화된 최신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하고 있는 파일이 바로 확장자가 JS라는 파일이 되는 거고, 자, CSS는 스타일이겠죠? 스타일. 첫 번째는 최신의 CSS 해가지고 기본적인 CSS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부가적인 테마를 더 갖고 싶다면은 여기 부트스트랩 대시 테마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해서 CSS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적인 스타일들은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요 놈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궁금하다면은 이 URL을 직접 들어가서 자, 이렇게 HTTP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장자인 CSS까지를 전부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직접 웹형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엔터를 쳐보면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코딩 파일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왜냐면은요, 이 확장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미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자, 이 미는요, 미니파이드 해서 압축된 파일이에요. 여러분, 링크를 걸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이 글씨, 단어 사이에 있는 엔터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라든지 빈 공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미니파이드 파일은요, 우리가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한 파일인데, 이렇게 미니파이드 압축되어 있을 때는 좀 코딩을 리뷰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코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점하고 민자만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요. 지어주고 다시 엔터를 치고 들어갔을 때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CSS로 기술이 되어 있네요. body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해서 마진을 0을 주고 있고, 뭐 각각의 태그들을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고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코딩이 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코딩이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골뱅이 미디어 해가지고 맥스 위드는 767, 뭐 맥스 위드는 뭐 991 이런 부분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반응형을 직접 코딩할 때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CSS의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미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클래스명만 갖다가 쓰면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에서 원하는 스타일도 쉽게 줄 수가 있는 부분의 코딩들도 보이고, 아까 이미지 라운디드라는 클래스명을 갖다가 썼을 때 보더 레디우스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 코딩이 궁금하다, 그 클래스명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 found 찾고 싶을 때 컨트롤 F를 하면은 직접 이렇게 검색창이 뜨면서 여기에 이미지 대시 라운디드라고 입력을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찾아주고 있죠. 이미지 대시 라운디드라는 클래스명은 보더 레디우스를 6픽셀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직접 스타일에서 보더 레디우스를 기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6픽셀이라고 하는 레디우스 값이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배경색을요, BG 워닝으로 줬었어요. 자, BG 워닝이라고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요, 자, BG 워닝이라고 들어가 있는 클래스, 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클래스명이죠. 자, 점 해가지고 BG 워닝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이 가지고 있는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샵으로 해가지고요. 자, 요게 우리 헥사 코드, 각각의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를 우리는 헥사 코드라고 부르죠. 샵으로 시작하는 이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가 아까 빨간색으로, 그 핑크색이죠. 핑크색으로 배경을 주고 싶을 때 사용했던 클래스명이 뭐였어요? BG
대시, 그렇죠. 데인저였죠? 데인저. 그래서 PG 대시 데인저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또 배경 색깔을 이런 식으로 헥사코드로 해서 핑크색 계열이겠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트스트랩은 이런 다양한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이미 스타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링크만 걸어주고 해당하는 그 파일들을 링크만 걸어주고 내가 그 클래스명만 알고 있으면 내가 만든 구조에다가 그 클래스명을 적용을 함으로써 원하는 스타일을 아주 쉽게 뚝딱 카레 3분 카레를 만드는 것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그리드죠. 그리드 시스템. 반응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리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드 시스템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개념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리드 시스템이란 반응형 그리고 유동형 레이아웃을 지원하는 구역 분할 시스템이다 해서요. 총 12개로 분할한다. 자, 이 12개에 우리가 이제 별을 좀 붙여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만큼 굉장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신기한 숫자예요. 자, 여러분이 화면에서 이제 직접 한번 만나볼 건데, 제가 일단 그리드 시스템은 한 요소가 차지할 크기를 해상도별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클래스명이 중요합니다. 클래스명.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가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겠느냐라고 설정을 할 때 우리 이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1200보다 클 때는 콜 대시 라지로 시작하는 클래스명을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에도 어떤 요소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12, 1, 2, 3, 4 쭉 해서 12까지 숫자 중에서 내가 이 해당하는 요소가 1200보다 큰 사이즈에서 얼만큼의 비율을 가져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니터를 꽉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2. 여기서 나는 꽉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아니면 나는 해당하는 요소가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에서 한 반절 정도의 사이즈만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12를 반으로 나눈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명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은 개념적인 부분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딩을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요렇게 클래스명을 해당하는 클래스명을 갖다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바뀌는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해당하는 요소가 내가 모니터 화면에서 12분의 1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콜 대시 그 다음에 디바이스 사이즈 대시 숫자 2를 사용하면은 12분의 1이라고 하는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3분의 1 정도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자, 3을 나눴을 때 4라고 하는 숫자로 나뉠 수도 있는 숫자가 바로 10이죠. 4대 8로도 나눌 수 있고요. 아니면 두 개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6대 6으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통으로 다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12를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 분할할 때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10이라고 하는 넘버를 사용한다. 지금은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요 그리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명 4가지, 중간에는 각각의 디바이스의 사이즈, 해상도 사이즈에 따라서 LG, MD, 스몰, 엑스트라 스몰을 쓰고 그 앞에 쓰고 있는 게 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콜은요, 콜론 할 때 우리 행열해서 로우 콜론 이 콜론의 콜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리드 시스템 클래스명을 사용한다. 일단은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여러분 부트스트랩 이 k.com 사이트에서요. 그리드 시스템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화면에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부트스트랩 k.com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그리드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CSS 카테고리로 들어가면은요.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뭔가 div 구조로 해서 레이아웃이 구조가 쭉 짜져 있고 여기에 클래스명을 쭉 가지고 있죠. 지금 요거를 반영한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래서 콜-md1이라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 12분의 1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콜-md84이라는 요소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으면 8대4로 나뉘고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화면을 줄여서 확인을 했을 때 자 모니터 사이즈가 작아졌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디바이스 장치의 사이즈가 바뀌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해당하는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바뀌었어요. 바로 이게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한 건지는 직접 일일이 다음 강에서 코딩을 해보면서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서 컴포넌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구성 요소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메뉴로 들어가서요. 직접 여기서 이렇게 아이콘에 대한 클래스명도 있고요. 그리고 버튼에 대한 클래스명, 정렬을 하기 위한 클래스명,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쭉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 탭, 여러분 탭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도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갔을 때 내비게이션 바 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구성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경로, 브레드 크럼즈 해가지고 경로를 나타낼 때 만드는 이런 스타일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직접 사이트에서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공부를 좀 해갈 거고 자 그리고 컴포넌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해당하는 요소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은 요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카테고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클릭했을 때 창이 뜨는 것 이런 요소를 우리는 모달이라고 합니다. 모달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구조와 스타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캐러셀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회전 목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동그라미 버튼, 인디케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원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트스트랩에서는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다가 사용하고 그리고 뭔가 요거에 해당하는 구현하는 메소드를 갖다가 호출해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꼭 이번 강에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부트스트랩은요. 반응형 웹 디자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CSS의
어떤 선택자별 스타일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냐면은 자, 클래스, 클래스 선택자. 점으로 시작하는 선택자가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고, 동적으로 반응하는 요소들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코딩이 이미 짜여져 있다. 우리는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된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부트스트랩의 구성 요소는 CSS, 그리고 또 무엇?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것, 세 번째 해당하는 것, 그리드 시스템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그리드 시스템은 한 요소가 차지할 크기를 해상도별로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거기서 사용하는 그 클래스명은, 자, 뭘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간에는요, 해상도별로 LG, MD, SM, 엑스트라 스몰, 그리고 별표로 들어가는 부분은 12로 나눠질 수 있는, 1에서부터 12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앞에 들어갔던 우리 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콜롬의 약자를 이용해서 콜이라고 하는 클래스명, 콜 대시, 라지 대시, 12 이런 식의 클래스명을 사용하면 내가 해당 요소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인가를 쉽게 지정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요,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고 직접 코딩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봐야 되겠죠?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직접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지 않고 반응형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